종목 분석으로 엑시콘을 볼 건데, 이 종목이 이제 그 시가총액이 워낙 작은 종목이에요.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어서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그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엑시콘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타난 상한가까지 흐름이 나타난 이유는 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나온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엑시콘은 반도체 장비주예요. 반도체 장비주는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대형 IT 반도체 관련주와 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IT주가 가면 일단 같이 올라가는 경향은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괜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주도 끌어올려지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갤럭시 폴드라든지 또 새벽에는 그 애플의 아이폰 11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IT 부품주까지, 그래서 IT 관련 섹터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그 삼성전자와 45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45억 정도의 그 수준은 큰 규모입니다, 물론. 하지만 과거에 봤을 때 올해 6월에도 삼성전자의 85억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있었어요. 규모로 보면 이때가 더 커요. 그래서 이때도 장중에 이제 21%까지 급등했는데 결국 종가에서는 플러스 5%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상승을 뭐 상한가까지도 못 갔고 중간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렸어요. 근데 그때보다 동일한 이슈인데 금액은 더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반토막 정도 적은 금액인데 불구하고 깔끔하게 상한가로 끝냈고 거래량도 폭발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차이가 뭐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차치하고 봤을 때는 차이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장의 분위기도 중요하고 섹터 분위기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는 어때요? 나쁜 시장은 아니에요. 그쵸? 어찌되었던 간에 불안불안하기는 합니다. 대외적으로 리스크들이 아직 많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지수가 어찌되었던 간에 좀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는, 다음 주에는 아마 조금 조정이 나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우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IT주가 강세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호재가 나왔을 때 그런 강세를 보이는 섹터 안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은 그 호재를 더 직접적이고 크게 반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디램과 낸드 가격 같은 경우 최근에 재차 약세를 보이긴 하지만 바닥은 확인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5G 서비스가 상용화가 되면서 4차 산업 성장의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로봇이라든지 AI, 자율주행차 등의 신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4차 산업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단독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저장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멱살을 잡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반드시 수혜를 봅니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대부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업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는 수혜를 못 본다. 이렇게 볼 수 이렇게 그 말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쓰이면 메모리 반도체도 어느 정도는 많이 쓰여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장이라는 부분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결국은 동반 성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엑시콘 같은 경우 8월에 특허를 하나 취득한 게 있어요. 고속 번인 테스트 장치 관련된 특허입니다. 고속 번인 테스트 장치 관련된 특허인데, 이게 이제 그 디바이스의 불량 테스트와 뭐 분석 이런 것들을 조금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량 테스트 부분에 있어서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고점을 돌려냈잖아요. 그리고 상한가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오늘 상한가를 안 깼잖아요. 시간 외까지도 안 깬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갭상승을 하겠죠. 다음 주에 갭상승을 할 때가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어차피 이 종목은 신규 매수하려면 한 6,500원이나 뭐 6,000원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돼서 뭐 기다리긴 어렵습니다. 대신 이제 이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지금 IT 관련주가 확실히 강하구나. IT 부품주나 IT 뭐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볼 수는 있겠구나. 이 정도만 네, 힌트를 얻어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엑시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같은 공시라도 혹은 조금 더 약한 공시라도 네, 시장의 수급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언급을 드렸고요. 엑시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도 어떤 종목인지 대략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네, 충분히 저에게도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